안녕하십니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업과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업과 영업 관리 직무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이제 너무 인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과거 얘기고요. 이공계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걸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엄밀해서 경영 지원 직군이나 이런 다른 쪽 경영 지원 직군은 일단은 인원을 뽑는 인원이 적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만 간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영업이나 영업관리, 영업은 좀 피하더라도 영업관리를 많이 선택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선택해야 될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너무 색안경을 끼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관리는, 기업의 영업관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판매라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먼저 살펴본다면 영업과 영업 관리는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직무가 약간 다른 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영업과 영업 관리라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영업은 현장 베이스에서 조금 많이 활동적으로 하는 거고, 영업 관리는 뭐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실제 영업 관리도 능동적인 부분인데, 전체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커넷상에서는 이렇게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등의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를 권유하고 판매를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놔버렸어요. 그런데 이 판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기업의 영업은 일반적으로 그냥 현장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 판매라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곤란합니다. 특히 이제 가급적 판매라는 말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지원할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뿐만 아니고, 본인이 과거에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거 할 때도 판매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실제 판매보다는 영업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쪽으로 좀 바꿔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워커넷에 또 더군다나 이제 일반, 기술, 자동차, 해외 영업원 등의 다양한 영업 부서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넣어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근데 워커넷 또 영업 관리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영업 관리는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체, 영업 부서, 사원들을 기획, 지휘, 관리, 지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영업 관리는 명쾌하게 구분해 놨는데, 이제 여기서 지휘라는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지휘라는 개념은 너무 과거 개념이기 때문에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관리 지원 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워커넷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 NCS 쪽으로 가면 영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영업 관리를 구분해서 적어 놓지는 않았다는 거, 실제. 그래서 영업 관리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실제 이윤창출에서 판매하는 업무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의 상담, 계약, 그 다음에 불만사항 관리하고 고객 유지하는까지 영업 관리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보면 엄밀히 말해서 영업 관리가 기업 내에서는 구분이 약간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에서도 영업 전략 수립하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오히려 NCS 쪽의 정의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 관리가 아니고 영업 파트 한다고 하더라도, 뭐냐면 나는 전략 이런 거 모른다, 이렇게 난 무조건 판매만 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별로 안 좋다는 부분이죠,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영업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너무 친구들은 색안경을 낀다는 거. 일단은 왜냐하면 영업은 무조건 판매. 왜?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영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흔히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뭐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것 쪽으로 뭐 직접 고객을 상대로 하는 판매 활동이라고 생각을 너무 한다는 거죠, 실제. 근데 실제 기업 측에서는 그런 판매 활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B2C,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상대하는 판매 활동보다는 B2B 활동이 많아요. 기업에 대한 판매도 많고, 각종 입찰이라든지 경쟁 PT 이런 걸 통해서 수주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너무 색안경을 끼는 건 애매할 것 같고요. 실제 이 파트가 굉장히 기업 내에서도 재밌는 파트입니다, 실제. 다른 파트보다는 동적인 부분이고, 물론 성과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등의 성과급도 지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근무의 유연성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오히려 더 좋은 부서가 될 거고, 실제 저도 인사 파트에서 인턴했지만, 제가 실제 입사해가지고는 영업 파트로 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볼게,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영업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는 영업 관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다양성,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들, 영업활동의 고객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보는 것이 영업관리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부서보다는 동적인 부서예요. 이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적인 부서고, 영업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영업관리를 예전에는 매출관리, 내부에서 하는 그런 내부 관리 중심으로 했겠지만, 이제는 영업관리조차도 내부 관리보다는 외부 관리가 더 많다는 거. 왜? 영업관리하는 매출관리라든지 기본관리는 요즘에는 엑셀이라든지 ERP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숫자와 관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ERP 상에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굳이 영업관리조차도 뭐냐면 동적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제 미생에 나왔던 장면인데, 미생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영업이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실제 다르지만, 미생에서 보면 실제 다양한 프로세스 업무들을 하는데, 여기는 종합상사입니다. 종합상사지만 다르지만, 이 친구들이 하는 활동이 거의 영업에서 하는 활동하고 비슷해요. 실제 보면, 영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물건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실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가지고 경쟁 PT를 하고 하는 데가 영업입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생에서 나오는 그런 사전에 제안서를 준비하고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영업에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목표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실제. 그래서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업 수준으로 간다면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뭘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영업이 숫자가 확 줄거나 확 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확 줄지는 않는다는 거. 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B2C 기업이 아니고 B2B 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기존 고객들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전혀 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소위 말해서 실제 말하는 보험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B2C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굳이 영업 활동이 아니더라도 은행 금융권을 가더라도 이 부분은 약간의 기존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면 기존의 고정적인 영업 기존 고객보다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적극적인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해가 있는데 인간관계만으로는 안 돼요, 실제. 인간관계가 아니고 실제 폭넓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관계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영업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진짜 구체적으로 입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활동 베이스로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 이제 직접적인 고객을 상대하고 영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실제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영업 환경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 환경, 시장 트렌드라든지 유통 구조라든지 고객이나 경쟁사 분석은 항상 기본적으로 평소에 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이거는 주기별로 계속 분석하고 보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환경이 아니고 내부의 일단은 환경을 분석하는데, 이거는 내부의 상황이나 자산 상품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업사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다른 영역. 실제 보면 신제품이 런칭되는 그거하고 연구개발하고 묶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시에 계약을 했는데 적시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품질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 각각의 우리 회사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나온 제품이나 상품을 서비스만을 판매하는 데가 아니고 실제 거기에 제조라든지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과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영업 환경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 전략 수립. 그냥 모든 업무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 수립인데 실제 환경 분석을 기초로 해서 영업을 어떻게 전략할 건가. 여기서는 영업 목표는 대부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이거는 경영기획 시간에 사업계획을 짜듯이 말하면 영업 계획 자체를 자체 내에서 영업부서나 영업관리부서에서 내년도는 올해는 한 10억 팔았으니까 내년에는 20억 팔겠다. 2천억 팔겠다. 올해는 1,000억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 2천억 팔겠다고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 영업 베이스에서 매출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모든 기업의 수익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자가 내년에는 2천억이 되면 안 되니까 2,500억 해. 이래가지고 이런 목표를 주어지고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목표가 상향해서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 영업 전략 수립 부분에서는 실제 보면 기존 고객들한테는 추가적인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신규 타겟 고객을 어떤 청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고객 영업 전략자 할 때는 마케팅에서 쓰는 STP. 고객이 누구며 그 고객의 다양한 계층을 나눈 다음에 고객 타겟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이 타겟으로 어떤 제품, 어떤 프로모션으로 한다는 것을 1년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분기 계획을 계속 세우는 게 영업 전략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업 목표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영업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보면 그 각각의 1년 목표를 세우더라도 1년 목표가 이제 주기적으로 12개월을 나누는 건 안 되겠죠. 우리 제품의 서비스의 특성상 어느 달에 많이 팔리고 어느 달에 못 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의 계획까지 다 짜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영업 계획, 영업 실적을 가지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그 당해 연도까지는 안 되니까 좀 여러 해의 연도를 가지고 평균값이나 중간값을 선택해 가지고 세우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파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실제 판매 금액을 언제 회수하는 시점까지도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 부분은 다른 회계나 이런 파트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전략에서는 항상 보면 예상과 다르게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관리 계획은 어떻게. 이거는 실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실제.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이게 이상이 생기면 그때 세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위기관리 계획은 아예 사업계획상 전략 수립할 때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매출 목표 대비 80%, 70, 90% 있을 때 어떻게, 80% 있을 때 어떻게, 70% 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게 아예 연초에 다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겁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갑자기 변수가 있어서 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위기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지금은 내부 시장 환경이나 외부 환경들이 워낙에 급변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완전 반대의 실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관리 계획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부분에서도 엄밀해서 영업이나 영업관리 부분 지원할 때도 위기관리, 내가 실패 경험, 위기관리를 했던 경험 스토리를 좀 적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영업 고객 상담과 관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겠죠, 실제. 기존의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하고, 고객 상담의 내용을 정리하고, 고객에 대한 관리 영업 전략을 씁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대부분이 DB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공식적인 관리 위에 각각의, 그 영업사원 또는 영업부서, 팀별로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무턱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존 각종 데이터라든지, 그 각종 단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관리 속에서는 뭐냐면 실제 고객 상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크레임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별도로 막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제한 관리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경쟁이나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영업 파트에서 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영업 파트에서 오히려 다른 파트에 비해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실력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내에서 다른 부서는 프레젠테이션이나 기획도 그랬지만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파워포인트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왜 사내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냐면 실질적인 간략하게 이제 실무적으로만 하는데 이 영업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종 제안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라는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회사를 대변해서 나가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PT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디자인도 감각적이어야 되고 그 내용 구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물론 하나의 제안서가 이제 한두 개의 제안서 표준이 돼버리면 그걸 약간 모디파이해서 계속 바꿔가 쓰겠지만 그 부분의 각종 제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작업들을 여기 영업에서 하는 겁니다.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제 이게 우리 회사의 도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원가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무턱대고 분석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수익성까지 분석하는 경우고요. 제안의 조건이나 제안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등의 제안 추진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성상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제안을 위해서 일단 수익성 부분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입찰의 조건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 그 메이저 고객들은 입찰의 조건 자체가 매출 규모라든지 실적을 베이스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조금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그 매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너무 단순히 우리는 무조건 모든 제안에 대해서 수익성을 다 남겨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해야 됩니다. 왜? 그게 기본 베이스에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만 입찰을 하게 되는 조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활용 능력이 오히려 영업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 계약 관리는 기본적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거나 계약 협상 추진 관리인데,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법무팀에 대부분 예전에는 법무팀이 있어가지고 그 법무팀에서 이렇게 영업관리 파트에서도 계약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예전에는 작은 담당자나 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 문과나 그 다음에 표현 하나가 상대방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계약 관리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해서 영업 관리 파트나 영업 파트에서 약간 필요한 부분인데, 약간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계약서에 대한 입찰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다양한 조건들을 지키고, 근데 물론 들어간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호하지만 실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관리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가 끝나면 계약을 이행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계약이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계약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영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업에서 이제 물론 영업사원이 직접 가지고 가는 거, 배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출하하고 운송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B2B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직접적으로 가는 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 인도 관리를 일단은 사내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수량을 정확하게 통보를 하고 사내에서 SCM 파트라든지 배송 파트에서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배달을 하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까지가 원래 영업 계약의 이하이기 때문에 영업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물론 직접 배송 가는 거는 다른 파트에서 가겠지만 영업에서 직접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품 인도 관리, 그래서 실제 포장, 실제 뭐 제품의 특성에 따라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출하, 그 다음에 운송, 고객이 만약에 해외 고객이라고 그러면 단기에 빨리 운송하기 위해서 배를 갈 것이냐, 컨테이너를 갈 것이냐, 아니면 항공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체크해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계약서 부분을 면밀하게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오히려 제품을 팔았는데 나왔는데 운송비가 더 커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품을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금 관리.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매출 수금 관리도 여기서 영업 계약, 영업 관리, 영업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성과 관리는 이제 개별 영업 파트에서 하지만 이제 원래 더 많이 하는 거는 영업 관리 파트고요. 관리 파트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영업 관리의 전통적인 것은 각각의 영업 팀들, 각각의 사업부 영업팀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 매출 관리, 프로모션,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영업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물론 각각의 팀별로 우리의 성과를 관리하지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성과 관리는 영업 관리 파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모든 팀이 똑같이 매출액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똑같은 상품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팀이 다르게 있다는 거.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해서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각각의 영업 1팀은 특정 A, B 상품,
영업 2팀은 특정의 BC탕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팀별로 매출이라든지 수익은 손익은 약간 다릅니다, 실제.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성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 각종 이거는 결과 보고에 대해서 하는 건데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 각종 지원하는 부분도 영업 성과 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고객 불만 관리입니다.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수집하고 분석,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불만 사항의 해결 과정을 점검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신뢰를 주는 우리 회사의 신뢰,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고객들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고객 한 명이 오히려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불이익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 불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요즘에는 가장 불만 관리의 원칙은 무조건 빠르게 신속하게 그 다음에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되는 조치를 하는 것들이 있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예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예 조치 결과까지 고객에게 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가 돼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 고객 불만 관리는 이제 영업에서 떼가지고 아예 특정 기업은 소비자 상담실이나 AS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다양한 제품의 특성이 B2C라고 하면 실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예상치는 못한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빼놓은 겁니다. 고객센터로 빼놓고 그런 거고, 그게 아니고 B2B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실제 불만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